뉴스인 뉴스 순서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며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전망에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에 몰두하는 사이 중국 경제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문제 박찬영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 먼저 미국 국채 금리부터 좀 짚어보죠. 금리가 5%를 돌파했는데 우리 시장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미 국채 10년물이 5% 돌파했다가 내려갔다가 어젯밤에 또 5% 재돌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채 그리고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그리고 고정형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택 시장 자체에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역할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시장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고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준 금리를 다시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금리도 이미 높은 상태에서 이 장기간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내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이 계속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정책들이 이제 미국에 좀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중국 경제에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지탱해 주는 게 이제 수출인데 그 수출의 두 축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보면은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4.9%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인데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의 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속해서 안 좋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에 보면 비구 위안을 비롯해서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 리스크 위험이 실물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시장에까지 전이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 의원님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중국 부동산 문제 많이 짚었었거든요. 네. 한동안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제 비구 위안 얘기 조금 전에 드렸는데 한 달 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비구 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있었었는데 그때 채권 이자를 갚지를 못했었던 것을 한 달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만기 돌아왔는데 이걸 또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첫 디폴트 사태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구 위안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비구 위안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이렇게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부실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중국의 70개 도시의 신주택 가격을 보면은 9월에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3%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것도 이제 대출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네요. 이렇다 보니까 산업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중국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주택 거래를 자유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부동산 투자를 거의 대부분 늘려왔다가 유일하게 3번 감소가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9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 누적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1% 투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지난 90년대 이후에 3번의 그 감소 구간 중 이번이 가장 길다라는 게 이제 큰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게 부동산 업체 문제에서 딱 무자르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랑도 연관이 있고 그렇게 돼 보면은 중국 정부의 투자와도 이제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를 어떤 식으로 끌어다 쓰냐면 지방 정부가 직접 끌어다 쓰지 않고 LGFB라는 그런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땅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땅을 대여해 준 거에 대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이자를 지금 갖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LGFV라는 이 특수 목적 법인의 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GDP 대비해서 한번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채 비율을 보면은 한 53%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합친 규모가 거의 맞먹는 규모가 이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책은행에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쪽 그 LGFV의 그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좀 금리를 좀 낮은 금리로 좀 대출을 해줘라 이런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IMF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2%로 끌어내린 역할도 했고요. 비단 IMF뿐만이 아니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를 비롯해서 많은 경제기관들이 당초에 이제 올해 정점을 찍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더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런 부동산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GDP 장기 성장률 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누이 이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19.6%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1위고요. 반도체 5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살아야 나야만 우리나라도 좀 탈출구를 모색하는데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수출 어제 아마 발표가 났을 텐데 10월 수출 20일까지 보면 4.6%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6.1%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이게 수출이 플러스로 이제 중국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경제 성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지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최근에 보고서에 낸 거를 보면은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인 가치 사슬에까지 악영향을 줘서 당장 내년에 우리나라 산업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석유화학과 그리고 해운 산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탈출구를 모색하는 방법은 수출선의 다변화인데 이게 1, 2년 만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의 기간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좀 새로운 대책,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박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